Did you hear me? Yes, thank you everyone, and 네, a special thanks to 안녕하십니까. Professor Kim for 특히 김 교수님께 이번 좌장을 맡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도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4개월, 15개월 동안에 있었던 공급망 관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 그리고 공급망이 맞이했던 전례 없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들의 대표를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의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의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서 그랬는데요. PPE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급망 관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정책과 기업 수준의 접근들이 지난 과거보다 더 통합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가정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많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요. 사실 제품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많은 소비 이익은 개별적 소비자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알고리즘, 신기술을 사용해서 공급망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 외부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 외부 요인이라는 것은 개별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질병에 대한 질병 퇴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말합니다. 전체 공급망 구조를 보면요. 특히 기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망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신기술을 이용해서 특히 소비 물품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백신을 제조하는 기업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조 현장을 가보면 공급망 관리가 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손에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있겠죠. 그러면 현대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다른 신기술이 조금 떨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훨씬 개입이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세대 공급망 관행과 관련된 이런 신기술은 사실 이 제조원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룸에서만 커튼 뒤에서만 적용되는 기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대로 제품을 필요한 시간에 적시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이 신기술 적용이 고르게 모든 공급망 프로세스에 고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백신 공급망에 대해서 물론
갑자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사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빠른 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를 해왔고요. 2011년부터 콜드체인 역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높이기 위해서는 콜드체인 스토리지 능력을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아까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공급망 캐패시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투자라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 대비성이 정부와 이해관계인 그리고 기업 모두 수준에서 골고루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투자의 가치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집중되는 인프라 개발도 중요하고요. 이것이 없이는 사실 기술이라든지 다른 알고리즘이 전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나 연안 국가 같은 경우는 형평성 있게 이러한 인프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공급망을 바라보는 의견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의료 제품 측면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소비 제품이나 전자기기 제품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의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급망 같은 것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공급망 가시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핵심 서플라이어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양한 티어, 다단계의 서플라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규제 당국에서 또 의료 제품과 관련해서는 의료 기업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정 부분에서는 또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과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많은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사실 쓸만한 데이터, 공유되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중요한 제품 같은 경우에 원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또 제품의 안전성이라든지 회복 탄력성 같은 그런 중요한 가치와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규제 당국이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정부도 공급망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당사자들 사이에 많은 조정, 코디네이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0년 4월까지 2020년 4월부터 오늘까지 배운 사실이라면 우리가 더 나은 코디네이션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업스트림 제조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것이 이제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제품이든 뭐 다른 전자제품, 전자기기든, 그러니까 벤틸레이터라든지 뭐 전자기기에서부터 작은 분자 단위의 약까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글로벌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비용 생산 지역 혹은 기술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 허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의료 시설이라든지 의료 장비라든지 그런데 또 지네틱스를 이용한 약물이라든지 바이올로직이라든지 또 중국에 있는 큰 발효 팜이라든지 또 항생제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시설이 집적이 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사실 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하우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의료 제품 공급망, 보건 공급망에 있어서 자급 자족성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적 지형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새로운 노하우를 다시 쌓아야 되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완전히 새로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향방을 생각함에 있어서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일 겁니다. 지난 여름에 공급망 단절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다른 소비 제품과는 다르죠. 이유는 비슷합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딸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책적인 장벽 역시 이게 차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정부 규제가 이 공급망 단절을 2020년 3월 있었던 공급망 단절을 더 악화시켰다고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만약에 일부 약에 대해서 중요 약에 대해서 공급 부족이 있다고 했었을 때요. 그리고 또 수요가 올라갔겠죠. 이 두 요소를 분리해서 그래프로 살펴보았습니다. 공급망 단절에 있어서 2020년 4월, 5월부터는 사실 공급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부유한 지역에 그리고 더 큰 시장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공급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미국이 월등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공급을 형평하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공급 시나리오 관리가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자금 투입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최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우리가 매핑을 잘 한다면, 다시 말해서 문제의 가시성을 확보한다면 돈을 더 투입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가 없다면 출발점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정부가 수많은 자금을 투입했었지만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었지만 이런 주요 의료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두세 장 정도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두세 장 정도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So one thing which has been very important that we all have observed is how 그래서 the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백신 개발을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 제조와 배포에 큰 부담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공급망과 관련해서 우선 제조 유연성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올로직 제조와 관련해서 사실 백신 어떠한 백신이 더 큰 효과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백신에서 다른 백신 생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결정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물론 과정은 빨라지겠지만요. 물리적인 제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백신 생산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제조 역량이 존재하는지,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어떤 역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가시성 확보가 키가 될 것이고요. 계속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코로나 백신은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싱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번트라고 하는 백신에 들어가는 아주번트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스퀄렌 기반의 약물입니다. 폴리에틸린 베이스에서는 칠레에서 생산되는 특정 물질을 기반에 되는 아주번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주번트를 만드는 재료의 스무스한 흐름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제조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선진국 그리고 인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리적인 편중도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네트워크 설계를 이제 좀 더 잘해서 다음 팬데믹에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국가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 여력의 자국의 접종 니즈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일 것입니다. 백신을 인구가 작은 국가의 백신에서 이제 작은 인구를 가진 국가가 백신 접종 생산 여력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여기서 남는 잉여분을 니즈가 높은 곳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디자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브를 새롭게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디맨드가 조금 낮은, 수요가 낮은 지역, 거기를 새로운 허브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복 탄력성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후의 단계까지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제조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도 물론 문제지만 그 다음에 있을 팬데믹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